안녕하세요. 날개TV입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외도, 이혼 전문 상담을 맡아주고 계시는 상담사님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요. 상담사님, 오늘 방송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외도한 배우자가 말하는 외도한 이유라는 주제입니다. 그건 뭐 들어보나 마나 개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배우자 외도를 처음 알게 되면 배우자가 도대체 왜 바람을 피웠는가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거 저도 진짜 엄청 많이 했던 생각이에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를 만난 거야. 막 이러면서 맨날 싸웠거든요.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지만 이런 질문 사실 백날 해도 시원한 답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가서 밤이 새도록 취조를 하시거든요. 그 진실의 방에 마동석이 있어가지고 뒤지기 패면서 취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책 배우자가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화가 나고 말을 하면 하는 대로 또 화가 나거든요. 들어도 못 들어도 화가 나지만 그때 외도한 배우자 입에서 나오는 바람 피운 이유를 저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유책 배우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외도가 발생되는 원인이 아니라 외도한 배우자의 자기 합리화나 변명 경우가 많죠. 그래도 외도 피해자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상담할 때 남편이 왜 그렇게 못생긴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예. 요즘 방송된 드라마 중에 장나라 씨가 출연한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예, 요새 뭐 쇼츠에도 많이 뜨고 그러죠. 예. 네. 우리 카페에서도 다들 재밌다고 한 번씩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잠깐 봤거든요. 거기 장나라 씨가 아주 유명한 일 잘하는 변호사로 나오는데 장나라 씨 배우자로 출연하신 지승현 씨가 하는 말이 정말 현실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다 보니까 저 정말 많이 놀랐어요. 현직 변호사님이 집필하셔서 그런 건지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장나라 씨 남편이 장나라 씨 비서랑 바람이 났거든요. 근데 바람 피우고도 당당하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장나라 씨한테 있다고 주장을 해요.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아내를 두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파탄의 원인은 장나라 씨에게 있다. 이런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래요. 이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혼 소장이 도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미모의 그런 여인이었던 아니면 돈을 엄청 잘 버는 재력가였던 아니면 굉장히 자상했던 뭐 가정적인 사람이었던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그걸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해가지고 나를 외롭게 했다느니 그다음에 집안을 돌보지 않았다느니 뭐 폭언을 했다더니 전부 다 반대의 상황을 일부러 지어내서 이렇게 이혼 소장이 옵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 관리도 정말 잘하고 외모도 예쁘시고 맞벌이셨거든요. 알뜰살뜰 돈도 모아서 작년에 아파트도 구매하시고 정말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 남편이 외도하고 나서 왜 바람 피웠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맨날 바쁘고 나는 맨날 뒷전이잖아. 그런 말을 하더래요. 배가 부른 거죠. 아니 워킹맘이 몸이 하나인데 살림하고 일하고 육아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만났던 상간녀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 많은 회사 구내식당 아주머니셨어요. 이건 진짜 오마이갓이란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아내보다 나이도 많고 대신 시간도 많으신 분. 오전만 근무하시고 오후에는 구내식당에서 메인 음식 남은 거를 싸가지고 남편한테 계속 주셨더라고요. 그 남편은 나이 많으신 구내식당 아주머니를 통해서 식사도 해결하고 성욕도 해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라고요. 이혼하고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그 아주머니는 정말 평범하게 생긴 그냥 아주머니셨거든요. 그 아내분이 이모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외모가 그러셨어요. 당연히 이 집 유책 배우자는 상간소송 하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손절하고 아내한테 납작 엎드려서 사실 확인서도 쓰고 매일 빌고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은 회복하고 잘 사시는데 그 구내식당 아주머님은 당연히 퇴사를 하셨고요. 이 집 남편도 자발적으로 회사를 이직했어요. 아내분은 그 상간녀 아주머님이 퇴사를 했고 좋은 회사니까 그냥 다니라고 했는데 남편 말로는 소위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정신 돌아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했던 행동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거죠. 이 바람 한번 잘못 펴갖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진짜. 또 다른 분은 30대 중반 남편분이시거든요. 아내 외도로 상담을 하셨는데 이 집 아내도 똑같이 당신은 일밖에 모르고 나 혼자 독박 육아하고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뭐 이런 경우는 너무 흔해서 카페에도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는 독박 육아, 그다음에 남자는 외롭게 했다. 이게 네. 뭐 단골 메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상간남들이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거의 반백수 수준으로 시간이 많아요. 남자 나이 30대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자기 일로 굉장히 바쁠 나이거든요. 30대니까 아이들이 어리겠죠.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상간남하고 데이트하고 모텔 가고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상간남 집에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결국 상간소송하고 보면 대부분 돈이 없어서 판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남편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상간남이 월세 살거나 고시원 살거나 직업도 없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특정 직업을 제가 방송에서 말하긴 조금 힘든데 제가 거론하면 하실 만큼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일을 하면서 월세 내고 차 할부 내고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도 상간남 집에서만 하고 맨날 먹는 음식도 떡볶이, 분식 이런 것만 먹고 걸어다니면서 데이트하고 아내가 돈을 쓰면서 상간남을 만난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젊은 불륜 그러니까 요새는 30대 불륜자가 좀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이제 40, 50이 주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30대 남편분들이 꽤 회원가입하는 걸로 봐서는 30대 아내 바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무슨 대학생도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바람 피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하잖아요. 상간남은 이런 귀한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되는데 투자한 게 아니라 남의 여자랑 불륜하는 시간으로 쓴 거죠. 물론 30대에 부자가 되긴 힘들지만 그래도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간남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나이에 상간소송을 당하겠죠. 남자 인생에서 대학 나와서 군대까지 다녀오면 20대 금방 지나가고 정말 제대로 되는 시작은 30대부터인데 인생 시작을 그렇게 꼬는 거죠. 그 나이부터 2, 3천 상간소송 판결금을 못 내서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고 말 그대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30대에 2, 3천만 원 그 상간소송 위자료 판결금이면 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 나이 때 그 돈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 손 벌려야 되고 아주 인생 초반부터 막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상간남과 바람 피운 아내들은 이혼하면서도 상간남 소송 판결금을 어떻게든 대신 내주려고 남편한테 재산 분할 요구도 하고 위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상간남하고도 결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막상 이혼하고 만나보니까 남편보다 너무 능력도 없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자기만 바라보고 이뻐해주고 잘해주지도 않는단 말이죠. 남편하고 살 때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니까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잘 모르다가 막상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근데 그땐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안정된 삶을 꿈꾸기도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죠.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재혼한다고 살림 육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첫 결혼보다 더 처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은 존재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배우자에게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점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지. 그걸 핑계로 외도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축 배우자들은 달라요. 내 배우자의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의 장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단점을 확대하고 부각해서 트집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유책 배우자들이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이제 부부 생활은 이제 쌍방인 거잖아요. 혼인 기간 동안 다 잘하고 살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상담사님. 그런데 유책 배우자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가 잘못한 건 끝까지 잊어먹지 않더라고요. 좀 이기적인 성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특히 내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은 내가 정상적인 멘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 단점만을 부풀려서 탓하고 불만족스럽다고 그런 말투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스라이팅에 내가 세뇌를 당한 사람처럼 내가 못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특히 배우자 외모를 지적하는 경우는 상간녀가 얼굴에 분칠만 하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만 관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사내불륜이나 동호회 같이 밖에서 만나면 당연히 꾸미는 모습만 보이니까요.
우리 회사에 트레이닝 있고 출근하진 않잖아요. 특히 중년의 남자들이 어린 상간녀를 만나면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고 외모를 지적하거든요. 그럼 아내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런 어린 상간녀들이 배 나온 남편의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 많고 능력 있는 남자에게 빠진 상간녀들은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능력을 보고 만나는 거죠. 아직 철이 없고 개념도 없으니까 젊음을 이용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집안에서 가정교육 잘 받은 현명한 여자가 그런 선택을 할 리는 없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어리고 이쁜 나이에 그런 짓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 멍청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제일 멍청한 짓이에요. 젊음을 소비한 죄. 맞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간자와 내가 반대의 케이스를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혼인 생활 중에 내 배우자의 단점을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욕인 거죠.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 흠은 모르고 배우자의 단점에 대해서만 강한 불만족감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이성이 내 배우자와는 다르게 그런 부분을 매력을 어필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굉장히 확대 해석하고 강하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상간자의 장점 그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간자의 다른 조건들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간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유부녀, 유부남하고 몰래 숨어서 만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유책 배우자가 말하는 외도의 이유는 망언이나 궤변이다. 개소리죠? 맞습니다. 예. 그 어떤 이유로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죠. 좋은 배우자는 내 장점은 칭찬으로 극대화시켜주고 단점은 서로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내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아닌 의리도 없는 나쁜 배우자인 겁니다. 자, 가정 회복을 원하시면 이제 여러분 배우자가 이런 심리 상태이고 이런 상태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개과천선 시켜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아들이나 딸처럼 그렇게 내려다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외도 이혼 전문 상담사님은 네이버 카페 요 위에 있죠. 외성에서 언제든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